천연가스 가격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싸던데요. 그러니까 이게 싸다 비싸다 제 개념이 없긴 한데 그래프를 보니까 엄청 많이 내려와 있던데요. 네. 그래서 작년에 보면 사실 러시아 쪽에서 이게 원유랑 천연가스랑 가장 큰 차이점은 네. 제재를 둘 다 들어갔는데 천연가스는 그 되게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게 위주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고 유럽이 딱 천연가스로 이제 러시아 되게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거고 반대로 원유는 뭐 미국에서 끊든 유럽에서 끊든 뭐 중국이나 이렇게 인도로 보내고 네. 그러면 이제 이 국가들은 중국이나 인도로 안 간 원유를 뭐 사우디 같은 데서 사오고 이러면서 네. 좀 공급 밸런스가 맞거든요.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 딱 그 공급을 끊으니까 네. 가격이 정말로 막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었고요.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어딘가요? 뭐 많이들 아시는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, 뭐 러시아, 네. 뭐 호주 뭐 이런 데들이 있죠. 아, 호주도 나와요. 네, 뭐 되게 많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뭐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. 네.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러시아가 제1위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부분 러시아 거를 사오다가 천연가스가 거의 7-80% 끊겼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그때 대란이 나왔던 게 배로 받아올 수 있는 모든 천연가스를 다 유럽으로 갔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제 유럽 그때 가격이 막 엄청 올랐었죠. 네. 그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에는 변화가 없었는데도 아시아로 가는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네. 이제 글로벌 가격이 쭉쭉쭉 올랐었는데 사실 뭐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면 겨울에는 무조건 에너지 대란이 나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컨센서스였거든요.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. 가스가 뭐 새로 어디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. 네, 사들일 수 있는 건 다 사들이고 있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이제는 진짜 막 버티다가 겨울에는 더 오르겠다. 네. 이게 거의 한 7-80%는 그럴 것 같았었는데 네. 그때마다 늘 나왔던 한 가지의 변수는 뭐 예상보다 그 유럽의 그 겨울의 온도가 온화하다면 네. 천연가스를 별로 안 살 거니까 넘어갈 수 있다. 천연가스의 주요 용처는 그러면 난방용이었던 거예요? 네,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방용 수요가 되게 변동성이 커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울에 확 튀고 이렇게 줄고 하는데 이 확이 이렇게 튀냐 네. 이렇게 튀냐의 차이거든요. 그게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작년은 정말 유례적으로 이렇게 적게 쓴 적이 잘 없어요. 뭐 최근 10년 뭐 20년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로 적게 썼어요? 네, 정말 적게 써서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천연가스가 $2까지 내려간 게 네. 너무 남은 거예요. 생각보다. 높을 때는 엄청 높았죠. 그렇죠. 뭐 미국으로 치면 $8에서 $2 내려간 거고 뭐 유럽으로 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$100 넘던 게 지금 뭐 30불까지 내려갔고요. 그럼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. 네, 그게 정말로 날씨가 아니었으면 날씨가 평범한 수준만 됐어도 네.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겨울은 다 지났잖아요. 이제 여름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미 그때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. 작년에 생각한 게 천연가스가 이게 겨울마다 사정이 다르고 네. 올해 따뜻하도 내년에 따뜻하지 않다는 보장은 없고. 그렇죠. 뭐 그 해 겨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. 네. 그리고 사실. 이제 재고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네. 뭐 작년처럼 이렇게 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천연가스의 특징은 겨울에 소진을 하고 한 4월, 6월부터는 이제 조금씩 다시 사들이거든요. 재고를 또 쭉 늘려요. 겨울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? 지금부터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재고가 꽤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사들여서 일 것 같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뛰지 않는데 문제는 작년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중국이랑 아시아 쪽에서 많이 안 샀거든요. 네. 근데 원래 시장의 주된 플레이어는 이제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사들이고 나머지를 배로 가져온다면 네. 이 아시아 쪽은 뭐 저희 유명한 그 가스공사도 있고 뭐 여러 그 일본도 있고 중국도 네. 배로 이렇게 가스를 가져오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아주 주요 소비국이죠, 가스에. 뭐 3국이 다 그렇고요. 네. 근데 특히 중국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샀어요.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는 좀 살 거 아니에요?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까. 그런가요? 그렇죠. 작년에 안 사고선 중국은 그거 중국도 난방으로 쓰나요? 그렇죠.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난방 수요를 위해서 이제 그냥 기존에 이 정도를 샀으면 작년에는 이만큼밖에 안 샀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만 사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유럽 수요랑 다시
지금부터는 이제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, 그러면 이 지금 가격은 평년 수준의 수요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많이 내려왔다고 느껴진다.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?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에너지 수입 데이터를 보면 조금씩 천연가스 수입 데이터가 좀 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좀 특징적인 게 원유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을 때, 특히 우리가 뭐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이럴 때 보면 에너지 가격이 엄청 빠지다가 중국에서 시장에서 확 사들였어요. 이러면서 가격이 더 안 내려갔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중국은 세일할 때 확 사뒀다가 쓰는 약간 네, 그런 약간 형태군요. 그런 느낌으로 좀 운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요. 저희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변동성이 항상 있진 않고요. 네. 어쨌든 가스라는 게 장기 계약이 많은 편이고 나머지를 이제 시장에서 사들이는데,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작년에 기사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도 가스 물량이 없다는 기사들이 꽤 나왔었거든요. 겨울에. 가스가 모자란다. 작년에 근데 저희도 따뜻했으니까 대충 넘어갔었는데 우리나라도 따뜻했으니까. 네.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도 사들이고 유럽도 조금씩은, 그러니까 재고가 좀 꽤 있긴 하지만 조금씩 사들이고 하면 가스도 오를 수 있다.